하나, 둘.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아주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자, 오늘은 책 60쪽이죠. 60쪽에 7장 2절 개발행위 절차입니다. 여기 보기 위해서요. 그 앞에 흐름들 보도록 하시죠. 국토계획법 보시는 중이고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 대한민국 땅 둘로 잘 나눠서 쓰자. 콘크리트 뿌릴 수 있는 개발 땅, 푸르게 보전할 땅으로 나눠서 쓰자는 거고요. 용도지역 4가지, 도관농자가 있죠. 도시적 개발 땅, 관리적 중간 땅, 농자, 보전 땅입니다. 관청역, 국가를 대표하는 국토부 장관, 광역에 특별시 광역시 도가 있고요. 기초에 시군구가 있는데, 국토계획법은 특광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전국 161개 각각의 특광시군을 도시군이라고 하고, 다음에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각각의 시군에 대해서, 도시군에 대해서, 개발과 보전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된다. 20년짜리 큰 그림, 도시군 기본계획도 있고, 1년에 1000건, 5000건, 도시군 관리계획도 있죠. 용용용 입지 기계정이 있고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용, 개인이 자기 땅 이용하는 것을 개발행위라고 부르죠. 개발행위 할 때 옆집, 아랫집에 피해를 주면 안 된다. 일단은 금지다. 허가받아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이걸 보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런데요. 바로 이제 60쪽 가기 전에 대한민국 이제 개발을 하는 거니까 대한민국 땅바닥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게 되겠죠. 책 18쪽이요. 18쪽을 보시면 용도지역, 4가지, 9가지, 21가지가 있고요. 그 중에 양괄호 1번, 4가지, 9가지, 그 두 번째 표요. 두 번째 표의 첫 번째 칸에 대한민국 땅 4가지, 도관농자가 있죠. 다음에 두 번째 칸에요. 그 도시지역을 4가지, 주상공록, 그 다음에 관리지역 3가지, 계생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농자가 있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칸은 다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칸, 다섯 번째 칸도 이제 다 하시고 가장 중요한 거죠. 네 번째 칸, 이 중에 콘크리트 꽉 들어찬 땅, 어디까지요? 주상공까지 이미 개발 끝난 땅. 그 다음에 농자, 관리지역은 도농자, 농자, 생보농자, 4가지는 보전 땅이죠. 가운데 녹계가 있습니다. 녹계는 개발 가능 지역이고, 그래서 주상공, 녹계, 생보농자. 다섯 번째 칸요. 주상공, 녹관농자. 그게 가장 기본인 거죠. 그리고 옆쪽에 보시면 19쪽 제일 위에 표. 첫 번째 칸 주상공록. 녹지지역에 3가지, 자생보가 있죠. 주거지역 1, 2, 1, 2, 3준 6가지, 상업지역 근유 1중 4가지, 공업지역 전 1준, 녹지지역 자생보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되고, 다시 이제 와서요. 60쪽을 보기 위해서 앞에 한두 가지 내용만 간단히 보시죠. 두 장 앞으로 와서요. 57쪽에 다음 개발행위들을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국토계획법입니다. 국토계획법이니까 누구한테 허가를 받고요? 특광시군에게 허가를 받는 거죠. 허가받아야 되는 거 크게 5가지요. 첫 번째,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두 번째, 토지의 형질 변경. 세 번째, 토석의 채취. 네 번째, 토지의 분할. 다섯 번째,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들은 허가받아야 된다. 그 아래요. 굵은 2번. 그런데 허가받지 않고 할 수 있다. 표의 첫째 줄이요. 공적인 경우 허가받지 않죠. 조그맣게 농사 짓는 거 허가받지 않고요. 이미 허가받은 거 또 허가받지 않고요. 당연하거나 경미한 사항들 허가받지 않습니다. 다음 그런데 그 표에 57쪽 표의 제일 아래줄이요. 허가받지 않게 해줬는데 아이고 이건 곤란하지. 그래서 특별한 것들은 다시 뭘 받아야 되고요. 허가받아야 된다. 4가지가 있죠. 육상 어류양식장,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이지만 주변에 영향 미치는 것. 조성이 완료된 땅에서 절토, 성토 50cm 이내를 하더라도 콘크리트 포장 등은 큰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요. 59쪽에 굵은 3번 개발행위 허가 기준까지를 보셨고, 이제 60쪽입니다.
그러니까 60조경, 그러니까 7장 2절 개발행위 절차. 그다음에 이제 기준을 보신 거고요. 그러니까 절차, 뭐 당연히 개발 금지돼 있고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뭐부터 넣고요. 표에 그러니까 윗줄이요. 뭐 그건 뻔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허가 신청을 넣고, 그러니까 기준에 맞으면 허가, 안 맞으면 불허가. 허가를 받은 다음에 개발 행위를 하고, 허가 받은 대로 했는지 어긴 거 있는지 없는지 공사 끝났음에 대한 검사, 그러니까 준공 검사를 받아야 되죠. 이게 기본입니다. 뭐 건축도 역시 마찬가지고 주택 건설도 마찬가지고 농지정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흐름들이죠. 그러니까 금지돼 있다라고 하는 건 똑같이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각각 법마다 좀 다른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제 국토계획법에서는 허가 신청 때 5가지에 대한 계획서를 써내야 된다. 5가지 뭐에 대한 계획서예요? 조경환 위기에 대한 계획서를 써내야 된다는 거죠. 뭐 최불암 위기, 김해자 위기 아니고요. 그다음에 허가, 기준에 맞으면 허가, 안 맞으면 불허가인데 5가지 조경환 위기를 조건으로 걸어서 허가할 수도 있다. 허가 신청 넣을 때 당연히 뭐 수수료 내는 거 말고 또 5가지 조경환 위기가 걱정되니까 이행 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조경환 위기 뜻만 아시면 되는 거고요.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상 있죠. 그다음에 이제 허가 불허가를 때릴 때 다른 사람 의견을 들어야 된다가 있습니다. 이제 조경환 위기가 이제 어떤 얘기였냐면 안쪽을 앞을 다시 봐야 되겠네요. 59쪽이요. 59쪽에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 있습니다. 절차를 보는 중이고요. 허가 기준, 5가지가 있죠. 허가 기준, 1번 형질 변경 기준이 정해져 있고, 2번, 3번 사적 개발이 공적인 것에 어긋나면 안 되고, 4번과 5번요. 59조, 굵은 3번 허가 기준 양과로 1번, 작은 1번 형질 변경 규모, 2번, 3번 공적 계획 방침, 공적 사업에 지장을 줘서도 안 되고, 4번과 5번 주변에 나쁜 영향 미쳐도 안 되고, 그다음에 5번 기반시설 모자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있죠. 이 환경과 시설을 조경환 위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가서 보겠습니다. 자, 이제요. 책 60조 제일 아래 보셨고, 61조경 허가 신청. 개발행 하는 데는 해당 개발행 따른 기반시설 설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위해 방지, 환경 방지, 경관, 조경 등 앞 글자 5개 거꾸로 써놓으면 조경환 위기에 대한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개발행위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된다는 거죠. 개발과 환경과 시설은 세트로 가는 거라고요. 개발과 환경과 시설은 세트로 가는 거니까 그 개발할 때 환경과 시설 어떻게 할 건지 잘 써내라고요. 그러면 개똥이 아저씨 여기 3천 형질 변경 하고 싶으면 그냥 형질 변경 신청서만 달랑 내는 게 아니라 조경환 위기 계획서도 써내야 된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저 위에 개발해서 쓰려면 왔다 갔다 해야죠. 길 엉망으로 만들어 놓으면 안 됩니다. 도로 어떻게 되겠다. 비탈진 땅 무너지면 안 되니까 축대 어떻게 쌓겠다 등등등. 기반시설, 위해 방지, 환경 방지, 경관 조경에 대한 계획서를 써내야 된다. 좋은 얘기 써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세트로 가는 거니까 다 자기 돈 들여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것까지가 한 세트 개발입니다. 그렇다면 2번 허가, 동그라미 1번 개발행위가 도시계획사업 시행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에 대해서 해당 지역 안에서 시행되는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허가 기준 3번째, 공익사업에 지장을 줘서는 안 된다. 공익사업에 지장을 주는지 안 주는지 그 사람 얘기를 들어봐라 라고 하는 거죠. 공공시설 주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발행위 허가를 하려면 미리 해당 공공시설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공공시설 귀속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공공시설 지난주에 53가지 중에 27가지가 있었죠. 동그라미 3, 4, 5 아래 있는 표예요. 그걸 보시죠. 공공시설은 만들기만 하면 국가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거죠. 관리청이에요. 그러면 옛날 이렇게 삐뚤삐뚤 산 넘어가는 도로가 있었다고 보죠. 근데 호랭이 앉아서 떡 달라고 난리가 펴고 기름값도 많이 들고 사고도 많이 생기고 그럽니다. 그래서 새 도로를 만들었다고요. 새 도로 27가지 공공시설은 만들기만 하면 관리청에 무상으로 넘어간다고요. 그러면 이제 이걸 누가 만들었냐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 행정청이 만들었을 때 행정청이 이걸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얘는 지금 용도가 폐지된 거죠. 면적도 크고 그다음에 돈 되는 나무들도 많고 용도가 폐지돼서 여기 한 100짜리 된다고 치죠. 근데 이 새 도로를 만드는데
그러니까 70이 들었다고요. 다음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이 도로를 만드는 게 행정청이 아니라 비행정청이 만들었습니다. 역시 70들에서 만들었고 폐지된 게 100이라고 치죠. 그러면은 새 도로는 어디로 넘어가고요? 그러니까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요. 관리청으로 넘어가고 그러니까 폐지된 건 누가 가져가고요? 행정청이 설치한 자가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행정청은 이 100을 다 가져가도 그러면 이제 32이익이 생기죠. 30을 좋은 데 쓸 거라고요. 아무 걱정 없다고요. 행정청의 아닌 자가 70들에서 만들었는데 100을 다 줘요? 그러면 이것만 하고 다녀도 뭘까? 떼돈을 벌게 되는 거죠. 행정청의 아닌 자가 했으면 폐지된 것 중에서 얼마만 70들에서 만든 거 국가로 넘기고 폐지된 것 중에 얼마 어치만 끊어 가져가라고요. 70 어치만 70들에서 만들어서 넘겨줬으니까 70 어치만 끊어서 가져가라고요. 공공시설을 만들면 관지청에 귀속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첫째 줄이요. 개발행위를 하며 공공시설 설치한 자, 새 도로가 70억, 종래 공공시설, 기업권, 귀속 범위와 귀속 시기, 종전 도로 부지, 매각해서 100억이 생긴다고 보죠. 새 공공시설이요. 그러니까 표의 세 번째 칸, 새 공공시설 이름 붙여진 것들은 만들기만 하면 관리청 국가의 무상으로 귀속되는 거고, 그러니까 둘째 줄이요. 행정청이 만들었다고요. 그러면 기업권, 비용, 규모, 관계없이 모두 행정청에 무상 귀속되는 겁니다. 100억 모두 행정청으로. 그러니까 지금번 그러니까 관청에게 검사받지 않는다. 그게 이제 기본 취지인 거죠. 그래서 여기는 근데 공사 끝난 것은 확인은 해야 하잖아요. 검사하고 나서 공공시설 종류와 토지 세목을 통지한 날에 각각 양쪽으로 귀속되는 거고. 셋째 줄이요. 행정청의 안자가 만들었으면 기업권 70억 들여서 만들었고 옛날 폐지된 게 100억이라고 그랬죠. 그거 다 가져가면 안 된다고요. 새 공공시설 설치 비용 범위에서 무상 양도할 수 있다. 종전 부지 가운데 70억어치만 끊어 가져가라고요. 관청의 안전은 당연히 개발행위 끝났으면 검사를 받아야 되죠. 사전에 공공시설 종류와 토지 세목을 통지하고 준공검사 받은 때 각각 양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이게 이제 공공시설 귀속에 대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공공시설 귀속이 나오는 거는 보시죠. 개똥이 아저씨는 여기 3천 형질 변경의 목적인데 조경환 유기를 하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것들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지역의 도로관리청은 이 지역의 도로망을 크게 다음과 같이 잡고 있다고요. 이 지역에서는 도로를 다음과 같이 한다라고 지금 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로망을 크게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개똥이 아저씨가 이거 써냈다고 해서 여기다 갖다 붙이면 도로가 더 엉망이 되는 거죠. 도로를 어디다 붙이라고요? 여기다 붙이라고요. 그러면은 특광시군이 누구 얘기를 들어봐야 된다고요? 도로관리청 얘기를 들어봐야죠. 그래서 개똥이 아저씨가 이거 한다고 이렇게 써냈는데 어떻게 하는 게 나을까요? 우리 도로망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쪽에다 갖다 붙이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되겠죠. 그래서 공공시설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올라가서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1번 넷째 줄, 공공시설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동그라미 2번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5일 이내 허가 내용, 불허가 처분 사유를 서면 국토이용정부 측을 통해서 알려야 된다. 신청 들어오면 15일 내 처리하라고요. 문서로 보내는 게 기본이고 아니면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알려줄 수도 있다. 동그라미 3번 특별시장 등은 개발이 허가를 하는 경우 조경환 유기에 대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이 허가를 할 수 있다. 개똥 아저씨 요만큼 써냈습니다. 요만큼 써냈는데 관청에서 봤을 때 에헤이 아저씨 그건 안 되고요. 안 되고요. 도로 1차로 갖고 어떻게 하시려고? 도로 2차로는 되셔야지. 내야지. 그 다음에 아저씨 아시다시피 거기 흙도 버글버글하고 경사도 그렇게 심한데 축대 그것 갖고 되겠어요? 안 돼요. 요 정도까지는 해야 돼요. 어떻게 하실래요? 빨간 거까지 하신다면 허가해드리고 빨간 거 못 받으시면 불허가인데 어떻게 하실래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개똥이 아저씨요. 그거 할 바에 그렇게 생돈 나갈 바에 내가 안 하고 말지. 그럼 안 한다고 하고 갖고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아무튼 이거 해서 더 큰 이익이 생길 거잖아요. 그래 알았어 할게.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거 조건을 걸 수 있다. 조경환 유기를 조건을 걸 수 있다. 이 사람을 도와주는 거죠. 왜냐하면 불허가 때리고 다시 쏘고 또 불허가 때리고 다시 쏘고 몇 번 반복하는 것보다 관청에서 한 방에 속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동그라미 3번 조경환 유기에 대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인이 허가를 할 수 있다. 조건 이 사람을 도와준다고요. 여기에서도 6번 농지법 끝날 때까지 계속 나오는 겁니다. 동그라미 4번 허가권자는 허가 전에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원칙이요. 7번 보시죠. 허가 사항이 있고 허가받아야 되는 개발행위가 있고 허가 기준이 있고 절차가 이어집니다.
특광시군이죠. 특광시군이 아까 있었던 기준에 맞으면 허가, 안 맞으면 불허가. 기준대로 처리하는 거지 따로 뭐 특별히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고요. 뭐 근데 뭐 예외 있는데 뭐 그 예외까지야 우리 시험 초점 아니고. 그러니까 동그라미 5번 개발의 허가를 받은 경우 농지법, 농지전용 허가 등 18가지 관련 법률에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영어로 뭐라고요? 원스톱 서비스, 한 방에 처리해 준다는 거죠. 뭐 지난주에 보셨듯이 서류 다 같이 냈겠죠. 관청끼리 협의가 다 끝났죠. 그러니까 그쪽 허가를 또 받을 필요가 없다. 뭐 그림만 다시 한번 보시면 앞장 몇 장 와서요. 54쪽이요. 54쪽 제일 위에 그리면 실시계 인가 때 27가지 한 방에 처리해 준다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 칸요. 서류 다 냈습니다. 세 번째 칸요. 관청끼리 협의가 다 끝났다고요. 그래서 다섯 번째 칸요. 실시계 인가를 내줬습니다. 그러면 농지전 허가를 또 받을 필요가 없죠. 농지전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그냥 그 그림 54쪽 그림 그대로 놔둔 채로 받고 읽기만 하면 되는 거죠. 개발인 허가 신청 때 18가지 서류를 냈고 개발인 허가권자가 관청과 다 협의를 해서 모두 통과되면 개발인 허가를 내주면 관련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가 되는 거겠죠. 똑같은 내용입니다. 돌아오시고요. 그래서 책의 61조까지 왔습니다. 허가 신청, 계획서 써낸다. 허가 때 적용한 위기, 조건을 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음 좋아서요. 굵은 3번. 이제 허가받은 대로 개발행위를 하면 됩니다. 개발행위를 하면 되는데, 허가받은 그대로 잘 해서 끝나면 다행인데, 이제 그러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양과 1번, 이행보증금, 동그라미 1번, 특광시군은 적용한 위기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 자로 하여금 공사비 20% 이내에서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동그라미 2번 공적 주체, 국가지방공기업, 즉 국가지방공공기관 공단체는 믿을 수 있으니까 예치하지 않는다. 보증금, 3번 현금이 원칙, 보증서로 대신할 수 있다. 4번 이행보증금은 중공검사 받을 때는 즉시 반환한다 라고 하는 거죠. 출판 보시죠. 개똥의 아저씨는 지금 목적이 3천 형질 변경이 목적이죠. 적용한 위기 써내라고 하고 그걸 조건으로 허가 걸어서 어쩔 수 없이 다 한다고 한 겁니다. 관청에서 봤을 때 요게 걱정된다고요. 개똥이 아저씨 노란 거 빨간 거 적용한 위기 제대로 할지 안 할지 못 믿겠다 꾀꼬리 돈 묻어라가 뭐고요. 이행 보증금이죠. 월세 계약도 보증금을 묻잖아요. 월세 제깍 내면 끝이죠. 나중에 보증금 다 받아갑니다. 근데 행여 안 내면 걱정되니까 돈 묻어라 라고 하는 거죠. 동그라미 1번 적용한 위기 제대로 할지 안 할지 형질 변경만 해서 팔아먹고 도망갈지 모르겠다. 노란 거 빨간 거 적용한 위기 걱정되니까 묻어라. 이행 보증금 셋째 줄 몇 10%요? 20%이고 동그라미 2번 공적 주체는 잘 지키겠죠. 지금 책에 62쪽을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요. 동그라미 3번 보증금이니까 현금이 원칙 보증 서로 대신할 수 있는 거고요. 동그라미 4번 문제없이 잘 끝냈으면 나중에 반환하는 거죠. 뭐 월세 계약 누구라도 떠올려 보시면 아시는 겁니다. 아래 표요. 이행 보증금과 이행 강제금 글자 외우는 거 아니죠. 천천히 읽으면 다 아시는 겁니다. 보증금이라고요. 월세 계약 보증금 묻어주잖아요. 월세 제깍 낼지 안 낼지 모르겠다. 못 믿겠다 꾀꼬리 돈 묻어라. 이행 보증금 못 믿겠다 꾀꼬리 돈 묻어주세요. 나중에 문제 없으면 돌려드려요. 문제 생기면 그 돈 쓸 거예요. 그런 게 이행 보증금이죠. 국토계획법 개발행위 때 이행보증금, 건축법 공사 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농지법 타용도 일사용 때 복고비 묻어두게 합니다. 오른쪽 칸요. 이행 강제금 뭐고요?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서 돈을 때리는 거죠. 법도 위반, 이행명령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서 이행할 때까지 계속 돈을 때린다고요. 그러면 돈 묻어서 이행하겠죠.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농지법 농지처분사유 발생 후 1년 내 농지 처분하지 않으면 처분하라고 이행강제금을 때리는 겁니다. 양과 2번은 따로 설명드리겠지만 이행강제금 때문에 이제 보시면 양과 2번 그리며 국민 누구라도 법 지켜야죠. 어느 누가 법을 위반했습니다. 그럼 법을 위반했으면 법을 지키라고 무슨 명령을 때리죠. 여기서는 원상회보 명령. 그러면 지금이라도 명령을 이행해야 되는데 이행하지 않고 버티고 있으면 관청에서 강제하는 방법이 3가지가 있다고요. 대집행, 네가 안 하면 공무원들 우리가 대신한다.
대집행, 특히 이제 철거라고 그랬는데 철거하지 않았을 때 등등형. 그다음에 징수, 돈 내라 그랬는데 안 내면 징수. 들고 나가서 파는 거죠. 뭐 하라고 그랬는데 안 하고 있으면 이행 강제금,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서 이행할 때까지 계속 돈 때리면 묻어서 이행을 하겠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행 보증금을 묻어두는 이유는 뭘 하기 위해서요? 대집행을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대집행 절차는 계고, 통지, 대집행, 비용징수로 가게 되죠. 비용징수, 대집행에 들어간 돈 받아내야 되는데 이 사람 안 낼 게 뻔하니까 미리 돈을 묻어두게 한 게 뭐고요? 이행 보증금. 대집행까지 오게 되면 그 돈 써서 대집행을 하고 문제 없으면 그런 일이 없으면 반환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양과로 1번 이행 보증금 취지는 이해하셨고 양과로 2번 그러니까 행정 대집행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행 보증금하고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지금 말씀드린 그대로요. 국민 누구라도 법 지켜야죠. 어느 누가 법을 위반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처벌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처벌로만 끝나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막 산 깎아서 무너져서 사람 다치겠다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 다치게 생겼는데 산주인한테 그러니까 고지서 날리고 돈 내세요, 벌금 얼마 내세요? 그것만 갖고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법에 맞게 고쳐놓으라고 무슨 명령을 때립니다. 시정 명령, 조치 명령, 개선 명령, 원상회복 명령. 별별 명령이 있죠. 지금이라도 법에 맞게 고쳐놔야 된다고요. 그런데도 안 하고 있으면 공무원 물팍 굵고 빌을 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네가 안 하면 우리가 하겠다 대집행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돈 내라 안 내면 징수 또 이제 그러니까 하라고 했는데 안 하고 있으면 이행강제금을 때리기도 합니다. 대집하는데 돈 들죠. 그래서 뭘 묻어두게 한 거고요. 이행보증금 묻어두게 한 거고 그 돈으로 대집행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특별시장, 광시장, 시장, 군수는 기업권 개발행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행을 하거나 허가 내용과 다르게 개발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서는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7번 보시죠. 허가 신청, 허가받고 개발행위하고 준공검사 받는 겁니다. 개발행위 할 때는 뭐 때려요? 허가받은 대로 해야죠. 그러니까 기업권 허가받지 않고 개발행위를 하면 위반. 두 번째요. 허가 내용과 다르게 하면 위반인 거죠. 허가도 안 받고 3천 깎았다고요. 위반이죠. 3천 허가 받아놓고 5천을 깎았다고요. 위반이죠. 그러면 원상 회복을 명할 수 있다. 덮어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특광시구는 원상 회복 명령 받은 자가 원상 회복을 하지 않으면 행정 대집행에 의해서 원상 회복할 수 있다. 이용 행정 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개발행 허가 받은 자가 예치한 이행보증금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 쪽이요. 그러니까 63쪽 위에 있는 표는 행정법 이론에 걸려 있는 거에서 그러니까 그 자체로는 많이 안 나오지만 아무튼 토막토막 상으로는 해당하는 자리에서는 엄청 나옵니다. 지금 보시죠. 어느 누가 법을 지켜야 되는데 어느 누가 법을 위반했다고요. 법을 위반했습니다. 그러니까 위반했으면 그에 따른 처벌을 해야죠. 그러니까 위반에 따른 처벌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빨간불 때 건너지 마라. 빨간불 때 건넜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교통경찰 잡아갖고 범칙금 아니면 스티커 떼거나 그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법을 위반했는데도 방치하고 있으면 누구라도 다 이 초법 지킬 필요가 없네? 그러고 완전 사회가 난리가 벌어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벌을 하는 겁니다. 처벌은 뭐고요? 위반에 대한 처벌이죠. 두 번째 처벌은 몇 번요? 한 번만요. 맨매는 한 번만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소뚱이 애기가 그러니까 집에서 그러니까 주말에만 1시간 PC게임 하기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1시간씩이요. 그러니까 월요일날부터 학교 갔다 오자마자 PC게임 하다가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걸렸다고요. 법을 위반했죠. 약속을 위반했죠. 그래서 처벌을 한다고요. 혼내죠. 내 이놈. 그러니까 혼냅니다. 월요일날 혼내고요. 수요일날 저녁에 피자 먹이면서 또 혼내고요. 금요일날 저녁에 텔레비전 보면서 또 혼내고요. 토요일날 외갓집 가서 또 혼내고요. 일요일날 삼촌 만났을 때 또 혼내고요. 개똥이 기분 좋아요? 아니죠. 맨매는 몇 번만요? 한 번만요. 처벌은 딱 한 번만 하는 거라고요. 근데 그걸로 이제 끝난 건데 그래서 그 빨간불 때 건너다 잡혔으면 범칙금 내면 그걸로 끝인 거죠. 근데 지금 여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산을 깎았다고요. 산을 허가받지 않고 깎아서 무너져 내려서 아랫동네에 지금 이게 장마철 앞두고 있고요. 이게 무너져 내리면 아랫동네 집들 그냥 싹 큰 난리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한테 딱지 날리고 돈 내세요, 벌금 내세요 그러고 있을 거예요? 아닌 거죠. 어떤 식으로든 뭔가 대책을 세워서 뭔가를 해내야죠. 그래서 그러니까 불법 건축물 지었으면 철거 명령, 땅바닥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명령을 때리는 거였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그 사안마다 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관청에서 이것에 법에 맞는 상태로 뭐 어떻게 하라고 명령을 때려서 이 사람이 그 당이 하면은 다행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안 하고 있으면
관청에서 어떻게 수를 써서라도 법에 맞는 상태로 만들어내야 되겠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둘째 줄에 있는 행정강제인 거죠. 이런 식으로라도 만들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 줄 행정벌은 과거 잘못에 대한 처벌이고 한 번만 때리는 거죠. 행정형벌은 형법상의 형벌입니다. 징역과 벌금형, 법원의 판결을 통하는 거고요. 뭐가 되고요? 과자, 전과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행정질서벌, 과태료는 왜요? 전과자를 만들지 않으려고요. 그러니까 그 벌금, 그러니까 5만 원 내도 전과자예요. 벌금 5만 원 전과자입니다. 과태료 3천만 원까지 과태료 있어요. 3천만 원 과태료 내도 전과자 아니라고요. 전과자 아니게 하려고 그러니까 과태료 제도가 있는 거고요. 뭐 이게 뭐 주교법에서 많이 배우시는 거고. 그다음에 행정강제, 관청에서 목적한 바를 만들어 내자고요. 향후 의무 이행, 출판요. 법에 맞게 하는 상황을 하라고 했는데 안 했으니까 관청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그 올바른 상태로 법의 약속에 정해진 상태로 만들어 내겠다고요. 행정강제, 의무 이행을 강제한다. 그러니까 돈 내라고 했는데 안 내면 뭐 하고요? 징수 들어가죠. 독촉, 압류, 공매, 청상. 항상 재산권에 부담되는 처분은 그러니까 종이딱지 2장 날라오죠. 내라고 했는데 안 내시고 계시네요. 독촉장.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빨간 그러니까 압류 무슨 딱지요? 빨간 딱지 가서 붙이는 거죠. 종이딱지 2장. 이제 들고 나가서 팝니다. 그러니까 500만 원 내야 되는데 안 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자동차 들고 나가서 팔아서 800만 원 했다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공매했죠. 민법, 민사상의 다툼에 대해서 물건 사고 파는, 그러니까 물건 내다 파는 건 뭐고요? 경매,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 그러니까 공적 주체가 내다 파는 건 뭐고요? 공매이죠. 뭐 옛날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 뭐 그쪽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차 팔아서 800만 원, 500만 원 관청 가져가고 나머지 300만 원 주면 끝이죠. 청산하는 걸로 끝납니다. 행정 대집행, 뭐뭐 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을 때 행정청에서 대신 할 수 있는 일이니까 대신해서 집행한다고요. 그러니까 계고, 통지, 대집행, 비용징수. 역시 종이딱지 2장에다가요. 경고장, 그다음에 고지서, 통지서 날라오고 대집행하고 철거하는 등등등 하는 거기에 들어간 돈 비용징수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칠판 보시죠. 법도 위반하고 관청에서 기회를 줬는데도 안 하고 대집행한다고 했는데도 니네들 하든 말든 하려면 해봐라. 이렇게 한 사람 나중에 돈 내라. 돈 제깍제깍 잘 내겠어요? 안 내겠죠. 징수 그러면 어떻게 하고요? 윗줄 징수로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셋째 줄이요. 이행강제금 뭐뭐 하라고 그랬는데 하지 않고 있다고요. 근데 행정청에서 대신할 수 없는 일이니까 이 사람이 하게 하는 거죠. 이행할 때까지 반복해서 때리는 겁니다. 건축법, 농지법에 있고요. 그러니까 벌금이나 과태료 등 행정벌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행강제금은 병과 그러니까 별도로 부과할 수 있다. 당연하죠. 출판요. 그러니까 요거는 위반이고요. 그러니까 위반은 위반이고 그다음에 만들어내는 건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죠. 요것과 요거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요걸로 퉁친다고요? 세상에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불법 건축물 지어서 5억 이익 벌었습니다. 벌금 2억 내라. 끔값이네. 2억 내고 끝.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처벌은 처벌이고 만들어내는 건 만들어내는 거고 그러니까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되고요. 다음에 굵은 4번 이제 뭐로 개발행위는 끝나게 되고요. 준공검사로 끝나게 되죠.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색 채취 행위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는 개발행위를 마치면 특광시군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요상 세 가지는 준공검사를 받는다라고 하는 건데 뭐 토지 분할은 지적도에다 선 긋는 거죠. 그건 검사 대상이 아닌 거고 물건 넣었다 뺐다 하는데 뭐 그건 검사 대상이 아닌 거죠. 이걸로 해서 개발행위 절차는 마무리됐습니다. 하얀 거는 건축, 주택건설, 농지전용 계속 반복되는 똑같은 내용이고 외울 것도 아닌 거고요. 상식적으로 다 아시는 거고 그다음에 이쪽 국토계획법 개발행위에서는 개발과 환경과 시설은 세트로 가야 된다. 그것을 5글자 뭐라고 하고요. 적용한 위기가 계속 달라붙게 되는 거죠. 됐습니다. 이쪽에서 틀리는 것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7장 3철 개발행위 허가 제한이 있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제한은 어느 곳에서 아예 개발을 못하게 막을 필요가 있다고요. 개발을 못하게 막는다. 개인들이 지 맘대로 개발을 해요? 허가받아서 해요? 허가받아서 하는 거죠. 허가받기 전에는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허가 신청 들어왔고
기준에 맞으면 허가를 내주게 되고 그러면 꾸준히 개발 행위가 되는 거죠. 그것도 그 꼴도 못 보겠다고요. 아예 개발을 못하게 막는 겁니다. 어느 곳에서요? 신도시 만들 곳이요. 재개발, 재건축할 곳이요. 거기는 뭐 해봤자 다 쓸데없는 낭비이죠. 또 만들어봤 뭔가 올려봤자 돈 주고 사서 철거해서 갖다 버려야 됩니다. 아예 개발을 못하게 해야 된다고요. 아예 개발을 못하게 한다. 그러면 어떻게 막아요? 막아야 됩니다. 공수부대요, 경찰특공대요, 허가를 막아요. 허가를 막으면 되는 거죠. 허가 없다. 개발 행위를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허가 없다. 그러면 개발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근데 허가권자가 누구예요? 국토계획법입니다. 관청은 누구고요? 특광시군이죠.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허가 제한, 이러이러한 사유로 여기서는 개발 못한다. 그래서 허가 내주지 않겠다. 때리면 됩니다. 근데 잘하면 좋은데 엉망진창. 그러니까 그 고등학교 동창들, 야 동창회 가세요. 야 이게 뭐 몇 달 안 남았거든. 빨리빨리 갖고 와. 내가 다 도장 찍어줄게. 그런 이제 난리를 펴고 있으면 윗사람도 막을 수 있어야죠. 뭐셔 막아야 될 거 아니야. 특광시군의 전체 윗사람, 제일 윗사람 누구도요? 국토부 장관도 시장군수의 윗사람, 도지사도 막을 수 있어야죠. 특광시군이 이거는 뭐고요? 특광시군이 이러이러한 사유로 허가권자니까 허가 내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는 윗사람이 니네들 뭐야? 막아야 될 거 아니야. 허가 내주지 마라라고 하는 거죠. 허가 내주지 않겠다. 허가 내주지 마라. 같이 합쳐 있는 거고, 그것을 묶어서 부를 때 여기를 뭐라고 부르는 거고요.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허가 제한한다라고 하는 거죠. 국토계획법에서 구청장은 뭐고요? 쓰레기인 거죠. 쓰레기인 거고요. 그래서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개발행위 허가 제한 때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보셨고요. 표 첫째 줄이요. 허가 제한 사유와 제한 기간. 글자 8개 뭐고요? 녹깨끼끼끼끼끼인 거죠. 지금 여기가 뭐예요? 개발행위 허가 제한이죠. 개발행위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 개발행위 허가 제한입니다. 개발행위 허가 제한 8글자. 8글자 뭐라고요? 녹깨끼끼끼끼끼인 거죠. 개발행위 허가 제한 8글자 녹깨끼끼끼끼입니다. 1번 녹지적 계획관리지역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거나 주소류가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거나 우량농지 등에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녹계인 거죠. 7번요. 주상공 뭐 개발 걱정할 필요가 없죠. 개발 다 끝났으니까요. 녹계 개발 가능 땅 개발이 걱정된다고요. 생분홍자 걱정할 게 없죠. 개발 못하는 땅이니까요. 녹계. 2번 땅이 어디가 됐든 간에 개발행위로 인해서 주변의 환경경관, 미관, 무단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걱정되니까 개발하지 마라. 허가 없다. 3번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 등등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 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뭐고요? 지둘려 하는 거죠. 뭐 할 때까지요? 새 계획 나올 때까지 지둘리라고요. 그래서 새 계획 나오면 그것에 맞춰서 개발해라 라고 하는 거죠. 4번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요거는 공법에서 이거는 어디서든 간에 투두둑 튀어나와야 돼요. 지난주에 그렇게 강조를 했었고 이건 꼭 또 알아두셔야 되고요. 단지를 정하고 도면을 냅니다. 도면대로 건축해야 되고 도면에서 더 크게 짓게 완화해 주는 거죠. 단지를 정했으면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도면이 나와야 되죠. 단지를 정했으면 도면이 나와야 되고 국토계획법 지지는 몇 년 안에 도면이 나와야 되고요. 3년 안에 도면이 나와야 되죠. 그러면 4번도 뭐고요? 지구단위계획 구역. 뭐 하자는 구역이에요? 도면 나와야 될 땅바닥. 지구단위계획 수립해야 되는 구역이죠. 역시 뭐고요? 지둘려 하는 거죠. 언제까지요? 새 계획 나올 때까지 지둘려라. 5번 기반시설 부담구역. 곧 보겠습니다만 거기는 기반시설이 부족한 곳입니다. 기반시설이 부족하니까 개발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거죠. 자, 이상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녹깨끼끼끼끼끼에서요. 그 표에 두 번째 칸요. 지금 보시는 게 국토계획법이죠. 국토계획법이 아니고요. 국토계획법.
획법인 거죠. 국토계 획법. 세 글자, 두 글자. 몇 년 플러스 몇 년이요? 3년 플러스 2년이죠. 그러니까 3년, 그러니까 3년, 그러니까 여기는 2년, 그러니까 3년 플러스 2년까지 허가 제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토계 획법인 거죠. 어지간한 결정 다 뭐고 치고요? 심의 거쳐 결정하는 거죠. 심의 거쳐 제한, 심의 거쳐 제한하는데, 그러니까 계획 세우는데, 그러니까 뭐 3년요? 택도 아닌 소리요. 계획을 어떻게 3년에 세워요? 그러니까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그걸 어떻게 3년에 세우냐고요. 그래서 뭐 5년 넘어가는 건 당연하죠. 당연한 겁니다. 어떻게 3년에 세워? 그러니까 기간 더 늘어지는 건 당연하지.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연장 때는 심의 거치지 않고 연장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3년에 할 수 없고 5년 되는 건 당연하니까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됐습니다. 뭐 이 표를 넘어서서 나올 수 있는 건 없고요. 그러니까 이 박스가 다죠. 됐고요. 다음 쪽 보시죠. 그러니까 문장형. 그러니까 1번 제한권자.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둘째 줄 허가 내주지 않겠다가 누구고요? 특광시군. 그다음에 허가 내주지 마라 누구요? 윗사람 국토부 장관, 도지사이죠. 그래서 특광시군만이 아니라 윗사람 국토부 장관, 도지사도 허가 제한 때릴 수 있다. 다 묶으면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되고요. 그러니까 굵은 2번 절차, 시민거쳐 제한하는 게 기본이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도시군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인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 3년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도시계획인의 심의 전에 미리 제한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7번 보시죠. 특광시군이 알아서 허가 내주지 않겠다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엉망진창 하고 있다고요. 마구잡이로 도장, 다른 사람이 봐도 저기는 당연히 막아야 되는 곳인데 그냥 마구잡이로 도장 찍어주고 있다고요. 윗사람 멍하니 바라보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뭐 해? 막아야 될 거 아니야? 뭐 해? 뭐라고? 왜 찍어주고 있다고? 지금 뭘 했다고요? 셋째 줄이요? 의견을 듣는 거죠.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위 3부터 5까지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한 차례 2년 이내 기간 동안 개발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둘째 줄 심의를 거쳐 2번 나왔습니다. 동그라미 2번 연장 때는 심의 거치지 않는다. 그것 갖고 5번이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뻔한데 뭐 무슨 심의를 거치냐고요. 연장 때는 심의 거치지 않는다.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미리미리 발표를 해야죠. 다 준비해서 허가 신청 들어갔는데 그때 돼서야 도장 안 찍어줄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여기는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이렇게 3년 플러스 2년 기간 동안 허가를 내주지 않을 거니까 미리들 알아두세요. 동그라미 3번 셋째 줄 미리 알려줘야 됩니다. 그 다음 아래표요. 아래표의 첫째 줄 국토계획법, 그러니까 도시정비법, 건축법에서도 이러저러한 행위 제한, 허가 제한들이 있습니다. 뭐 둘째 줄, 셋째 줄 관청은 초점 아니고요. 그러니까 넷째 줄이요. 그러니까 국토계획법 세 글자, 두 글자 몇 년요? 3년 플러스 2년이고요. 그러니까 5년 이내 기간을 정하여 개발행위 허가 제한할 수 있다. X요. 5년이 아니죠. 5년이 아니라 3년 이내고 2년 연장이니까요. 국토계획법 3년 플러스 2년. 정비사업 몇 년요? 3년 플러스 1년. 건축법 몇 년요? 2년 플러스 1년 등이 있는 거죠.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또 뭐 이것 가지고 지금 5년 얘기 다뤘는데요. 뭐 아주 뭐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그러니까 3년 이내 허가 제한할 수 있다. OX. 7번이요. 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3년 이내 허가 제한할 수 있다. OX. 오 맞죠? 이게 3년 꼭 3년을 채운다는 게 아니라 다 3년 이내인 거죠. 이건 기본이고요. 그다음에요. 그러니까 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그러니까 최장 3년 이내 허가 제한할 수 있다. OX. O 맞죠? 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최장 5년 이내 허가 제한할 수 있다. OX. X 틀렸죠. 3년이죠. 5년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기반시설 부담구역 3년 이내 허가 제한할 수 있다. OX. 원칙 문장이요. 맞죠? 3년에 허가 제한 맞고요. 그러니까 기반시설 부담구역 최장 3년 이내 허가 제한할 수 있다. OX. 최장
2년, 3년 틀렸죠. 예. 그러니까 기반시설부담구역 최장 5년 이내 허가 제한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맞죠. 그냥 그 원칙과 문장, 뭐 그거에 대한 이러저러한 그러니까 형태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보셨고요. 그다음 이제 65쪽 가게 되는데 65쪽은 이제 덩어리가 크고 그러니까 좀 길어지니까 그러니까 땡겨 가도록 아시죠. 오늘 국토계획법 끝내고 그다음 이제 그 지난번에 했던 순서였나요? 아무튼 그 이제 농지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잠깐만 먼저 쉬고 그다음에 가도록 하시죠. 쉬겠습니다.